이번 7차시 수업에서는 조건과 문장 제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과 문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조건이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실생활 예시를 통해 생각해 봅니다. 이후에는 변수를 활용해서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 보고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실습하면서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중요한 구조인 조건문과 반복문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래치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실제로 적용해 보며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제어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번 7차시에서는 다음 5가지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내용을 진행합니다. 첫째, 프로그램의 논리적 사고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명제와 조건의 개념을 이해하고, 둘째, 조건이 어떤 역할을 하며 실행 흐름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합니다. 셋째, 프로그램의 기본 실행 단위인 문장을 원하는 순서와 횟수로 제어하는 방법을 익혀서 코드의 흐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넷째, 특정 행동을 여러 번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문을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조건문을 익힙니다.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명제, 조건, 관계식 또는 논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시이고, 조건은 주어진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 그리고 관계식은 두수나 산수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연산자로 연결한 식을 의미합니다. 명제나 조건은 논리 연산자, 즉 논리합, 논리곱, 부정과 같은 연산자를 사용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는 이 세 가지 논리 연산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논리합은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 결과가 참이고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됩니다. 논리곱은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전체 결과가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결과는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은 조건의 참과 거짓을 반대로 뒤집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글에서는 특정 기능을 반복하거나 선택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입장료 할인 조건에서처럼 입장 계획 나이가 12세 이하이면 요금을 할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인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할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장 계획 나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이를 관계식 또는 논리식으로 표현해서 조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 입장료 할인 조건과 그림 놀이기구 탑승 조건은 프로그램의 기능에 필요한 조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를 관계식 또는 논리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조건 블록을 이용해서 관계식과 논리식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데요. 표에 제시된 블록들은 이러한 조건 블록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특히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블록은 입력칸에 두 수를 넣으면 이를 비교해서 그 결과가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조건 블록을 활용하면 프로그램 안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동작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표에서는 수와 문자열에 대한 대소 비교 방법을 보여줍니다.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조건 블록에 수를 입력하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문자를 비교할 때는 사전에서 뒤에 나오는 단어를 더 큰 값으로 해석합니다. 즉, 문자열 비교는 사전식 순서를 따른다는 거죠. 이처럼 특징들을 이해하면 스크래치에서 문자열을 조건으로 사용할 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조건 블록을 조합해서 구현한 조건 표현 방식을 보여줍니다.
스크래치에서는 크다, 작다 조건 블록은 제공하지만 이상이나 이하를 직접 표현하는 블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합 블록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 조건은 크다 조건 블록 5어와 같다 조건 블록을 연결해서 표현하고 이하 조건은 작다 조건 블록 5어와 같다 조건 블록을 연결해서 표현합니다. 또한 조건 블록은 블록 안에 또 다른 조건 블록을 넣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더 복잡한 조건식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문장은 완결된 의미를 갖는 작업의 최소 단위이며 컴퓨터는 이 문장을 단위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림에서는 C 언어와 자바 언어에서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문장을 구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언어에서는 한 문장이 끝날 때 반드시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컴퓨터가 문장의 종료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문장은 작성된 순서대로 실행되며 이를 순차적 실행이라고 합니다. 순차적 실행 방식에서는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한 문장씩 차례대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프로그램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수행해야 할 작업이 많아질수록 몇 가지 한계가 나타납니다. 첫째, 프로그램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순차적 실행만으로는 조건에 따라 다른 동작을 수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 로직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림에서는 이러한 순차적 실행 방식의 한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프로그램이 문장을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실행할 뿐 상황에 따른 선택이나 반복을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 실행 방식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프로그램이 복잡해질수록 반복적인 작업이나 조건에 따른 선택적인 동작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복적 실행 방식과 선택적 실행 방식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반복적 실행 방식은 특정 문장이나 작업을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도록 반복해 줍니다. 반복 방식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무한 반복은 종료 조건 없이 계속해서 문장을 반복 실행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배경음악을 계속 재생하거나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 사용됩니다. 정해진 횟수 반복은 반복할 횟수를 명확히 지정해서 그 횟수만큼 문장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일정 횟수만큼 점수를 계산하거나 화면에 메시지를 반복 출력할 때 사용됩니다. 조건이 참 또는 거짓일 때까지 혹은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을 계속하거나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반복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거나 센서 값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작업을 수행할 때 유용합니다. 다음은 선택적 실행 방식은 항상 조건과 함께 사용되며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장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나이 이하의 입장객에게 그런 입장객에게만 할인 요금을 적용하거나 게임에서 점수가 일정 이상일 때만 보너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적 실행은 프로그램이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을 더 지능적이고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크래치에서도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가진 작업을 문장 단위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주로 스프라이트나 무대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변수값을 변경하기 위한 문장 블록을 제공하는데요. 문장이 블록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C 언어나 자바처럼 세미콜론과 같은 특수 기호로 문장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문장 블록은 내부에서 수행할 작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입력창에 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선택 메뉴를 통해서 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른 문장 블록, 제어 블록, 이벤트 블록, 절차 블록 등과 같이 연결해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장의 반복적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문장은 다양한 제어 방식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수 a에 10을 1000번 더하는 문제를 그림과 같이 반복 구조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같은 문장을 1000번 작성하는 대신에 반복 구조를 사용하면 코드가 훨씬 효율적이고 가독성 또한 높아집니다. 다양한 반복적 실행 방식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즉 무한 반복형, 횟수 반복형, while 반복형, until 반복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무한 반복형은 반복 대상 문장들을 무한히 반복 실행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반복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복 블록 이후에 다른 문장들은 실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횟수 반복형은 반복할 문장의 횟수를 미리 지정해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 실행한 뒤에 반복을 중지합니다. 그 다음 while 반복형은 반복 제어 조건을 사용해서 동작합니다. 반복하려는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이 참이면 반복 대상 문장을 실행합니다. 반복 후에 다시 조건을 검사해서 여전히 참이면 문장을 다시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만약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 반복은 종료되고 다음 문장이 실행됩니다. 만약 조건이 계속 참이면 while 반복형은 반복 대상 문장을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until 반복형도 조건을 사용하지만 while 반복형과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조건을 검사해서 거짓이면은 반복 대상 문장을 실행하고 반복 후에 조건을 다시 검사합니다. 조건이 계속 거짓이면 반복 대상 문장을 무한히 반복하고 조건이 참이되는 순간 반복을 멈추고 다음 문장을 실행합니다. 스크래치에서는 표와 같이 다양한 반복적 실행 제어 블록을 코드 탭의 제어 메뉴에서 제공합니다. 특히 무한 반복형 제어 블록은 내부 블록들을 무한히 반복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다른 블록을 연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블록 형태를 보면 아래쪽에 블록을 연결할 수 있는 돌기가 없는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블록을 잘못 연결해도 반복 구조의 특성상 의도치 않은 실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에서는 사용자가 임으로 입력한 숫자까지 1부터 차례대로 세는 실습을 보여줍니다. 이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반복문을 활용해서 사용자 입력값에 따라서 반복 횟수가 달라지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반복을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1로 설정해서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어떤 수까지 셀까요? 라고 사용자에게 묻고 반복 종료 조건이 되는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까지 문장을 반복합니다. 현재 반복 값을 스프라이트가 화면에 표시하거나 1초 동안 말하게 합니다. 반복 변수 값을 일씩 증가시키면서 다음 반복 값으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앞서 설명한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까지 세는 작업을 이번에는 until 반복형 제어 블록을 이용해서 구현한 예입니다. until 반복문은 반복 제어 조건이 거짓일 동안 내부 문장을 계속 실행하고 조건이 참이면 반복을 중단합니다. 즉 조건이 참이될 때까지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실습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지역 변수 숫자를 생성해서 반복문의 제어 변수로 사용합니다.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숫자의 값이 일씩 증가해서 조건이 참이되는 순간 반복이 종료됩니다.
이제 문장의 선택적 실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택적 실행은 반복적 실행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장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그림에서는 선택적 실행을 이용해서 우산을 들고 나갈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날씨 조건이나 상황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해당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을 들고 나가는 행동 또는 그냥 나가는 행동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건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른 동작을 선택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림은 만약 선택형을 사용해서 선택 제어 조건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을 구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선택 제어 조건이 참이면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될 문장들을 수행한 후 이후의 문장들을 계속 실행합니다. 선택 제어 조건이 거짓이면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될 문장들은 건너뛰고 이후의 문장들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번 그림은 만약 무엇이 아니면 선택형을 사용해서 선택 제어 조건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에 실행할 문장들을 모두 구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선택 제어 조건이 참이면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될 문장들을 수행한 후 이후의 문장들을 계속 실행합니다. 선택 제어 조건이 거짓이면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될 문장들을 수행한 후에 이후의 문장을 실행합니다. 스크래치는 선택적 실행 방식을 지원하는 제어 블록을 코드 탭의 제어 메뉴에서 제공합니다. 표에는 만약 선택형, 즉 if문이죠. 그리고 만약 뭐뭇이 아니면 선택형, if else 블록의 구조와 사용 예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선택형 블록은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내부 문장을 실행하고 만약 뭐뭇이 아니면 선택형 블록은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과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을 모두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에게 수를 입력받아서 짝수인지 혹은 홀수인지 구별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표에는 짝수와 홀수를 구별하는 조건이 나타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받은 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로 판단합니다. 이 조건을 활용해서 만약 뭐뭐라면 조건 블록을 사용해서 조건을 구성하고 짝수와 홀수에 따라 서로 다른 동작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반복과 선택을 활용해서 중첩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실행은 다른 선택문을 내부에 포함시켜서 중첩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복잡한 조건 판단을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6의 배수인지 검사한다고 가정하면 외부 선택문은 입력된 수가 2의 배수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수가 2의 배수라면 내부 선택문으로 넘어가서 3의 배수인지 확인합니다. 내부 선택문에서 3의 배수일 경우 최종적으로 해당 수가 6의 배수임을 판단합니다. 이때 만약 외부 선택문에서 2의 배수가 아니거나 내부 선택문에서 3의 배수가 아니라면 해당 수는 6의 배수가 아니죠. 즉 2의 배수 조건 안에 3의 배수 조건을 넣는 형태로 선택적 실행이 중첩되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은 복잡한 조건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각 조건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첩 선택문을 활용하면 단순한 조건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 조건 판단을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실습을 통해서 반복문과 선택문을 결합한 중첩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실습했던 짝수와 홀수, 구별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반복적 실행과 선택적 실행을 중첩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사용자가 문자 Q를 입력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를 입력받고 입력된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먼저 가장 외부에는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이 반복문은 사용자가 Q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실행되도록 구성합니다. 즉, 반복문 안에서 매번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입력된 값이 Q인지 확인해서 반복 종료 조건을 검사합니다. 반복문 내부에서는 선택적 실행, if 또는 if-else를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Q가 아닌 경우 선택적 실행으로 입력된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별합니다.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입니다. 조건 판단에 따라서 스프라이트가 화면에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말하게 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문 안에 선택적 실행이 포함되는 형태가 바로 중첩 구조입니다. 반복문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도록 제어하며 선택문은 각 입력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하도록 제어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Q를 입력하면 반복문이 종료되고 프로그램은 반복문 외부에 다음 문장을 실행하거나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로 반복문을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선택적 실행을 통해서 조건에 따른 다른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반복과 선택을 결합해서 중첩된 제어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 프로그램 흐름을 단계별로 설계하고 입력값과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프로그램의 문장과 실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수행해야 될 작업을 문장 단위로 작성한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장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행 방식에는 순차적, 반복적, 선택적 실행이 있습니다. 순차적 실행은 문장이 작성된 순서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반복적 실행은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같은 문장이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방식으로 반복을 제어하는 조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택적 실행은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어떤 문장을 실행할지 혹은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건이 프로그램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반복과 선택을 잘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풀어보면서 반복과 선택, 조건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